39 김민주는 이제 정말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다. 주변 사람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 연애는커녕 소개팅조차 몇 년째 거절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집으로 집에서 회사로만 다니는 단조로운 일상이 이제는 편했다. 그런데 그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 출근길 러시아워 지하철은 언제나 지옥이었다. 사람들에 떠밀려 겨우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순간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민준 쪽으로 넘어질 뻔했다. 민준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잡아줬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순간 민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특별히 미인이라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참 맑았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민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였다. 혹시 강남에서 내리세요? 네, 맞아요. 그럼 커피 한 잔 어때요? 도움받은 보답으로.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박수진과의 인연이었다. 수진은 민준보다 2살 어린 37이었다. 역시 혼자 살고 있었고 연애에 대한 생각은 민준과 비슷했다. 그런데 서로에게는 묘하게 끌렸다. 첫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설렐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데이트를 했다. 신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수지는 방송국 작가였고 민준은 IT 회사 팀장이었다.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대화가 잘 통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게. 수진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애 같은 건 포기했었거든요. 민준도 솔직하게 말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이 통했다. 그 뒤로 거의 매일 만났다. 퇴근 후 한강에서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 39, 37의 연애는 20대와는 달랐다. 들뜨기보다는 편안했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 먼저 고백했다.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강 둔치에서 치킨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다.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오빠와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연애는 절대 안 한다고 못 박던 민준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석 달이 지났을 때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이도 나이고 더 젊었을 때와 달리 이 사람이다 싶으면 바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결혼해요. 둘 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다. 결혼 날짜를 6개월 뒤로 잡고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런데 결혼 전에 같이 여행을 한번 다녀오자는 수진의 제안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결혼 전 마지막 여행으로. 민준도 좋다고 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평소 꼼꼼한 수진이 숙소부터 맛집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 여행 첫날은 정말 좋았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다. 바다를 보며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진이 스케줄표를 꺼내 들었다. 시간대별로 빼곡하게 적혀있는 계획표였다. 9시에 조식 먹고 10시에 체크아웃해서 10시 30분에 첫 번째 관광지 가고 12시에 점심 먹는 스케줄이었어요. 민주는 좀 당황스러웠다. 여행은 좀 여유롭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수진은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놨다. 수진아,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계획한 곳 다 못 가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다. 평소 부드럽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은 시간에 쫓기듯 민준을 재촉했다.
사진 찍을 때도 빨리빨리 자세 잡으라고 했고 밥 먹을 때도 빨리 먹자고 했다. 여행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기분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이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민준이 피곤하다며 일찍 자자고 했는데 수진이 갑자기 화를 냈다. 뭐가 피곤해요. 겨우 이것만 했는데 내일은 더 많이 돌아야 하는데 벌써 피곤하면 어떡해요. 민준은 처음 보는 수진의 모습에 당황했다. 평소에는 이해심 많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돌아서서 침대에 누웠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막 날은 더 심했다. 수진은 아침 일찍부터 민준을 깨워서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야 할 곳이 아직 3곳이나 남았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공항 가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시간 계산 좀 해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여행은 함께 즐기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듯이 하는 걸까? 점심시간에도 수진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민준이 음식을 천천히 먹자 또 재촉했다. 오빠 좀 빨리 먹어요. 다음 장소 가야 해요.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수진아, 여행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잖아. 수진도 발끈했다. 데이트와 여행이 같은 줄 알아요? 여행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못하면 다 망쳐요. 둘은 그날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식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성을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민주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며칠 뒤 민준이 먼저 연락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다. 수진아, 여행에서 왜 그랬어? 평소 내가 아니었어. 수진도 할 말이 있었다.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서 왜 그렇게 무책임했어요. 계획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여행은 자유롭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수진은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결정적인 말이 수진의 입에서 나왔다. 오빠 혹시 결혼 생활도 이럴까봐 걱정돼요. 제가 계획 세우면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아요. 민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도 걱정돼. 결혼해서도 모든 걸 분단위로 계획 세워놓고 나한테 강요할까봐. 둘 다 깨달았다. 연애할 때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여행에서는 본 모습이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본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수진아, 우리 좀 더 생각해볼까? 결혼은 성급했던 것 같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백지가 되었다. 연애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억지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실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겨우 한 번의 여행으로 모든 게 끝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민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여행 스타일이 달라서 헤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걸로 헤어지냐며 오히려 민준을 이상하게 봤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여행에서 본 수진의 모습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결혼 생활은 데이트보다는 여행에 더 가까울 것이고 그렇다면 둘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몇 달 뒤 민주는 우연히 수진을 만났다. 강남역 지하철에서였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다. 오빠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어색하지만 웃고 있었다. 안녕. 잘 지내지? 네 오빠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없다는 것을. 다만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지하철이 들어오자 수진이 먼저 탔다. 민주는 다음 차를 타기로 했다. 창문 너머로 수진이 보였다. 여전히 예쁘고 따뜻해 보였다. 민주는 생각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도 삶의 방식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39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이 끝났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수진과의 짧고 강렬했던 인연은 민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사랑의 감정과 결혼 생활은 다르다는 것. 서로를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일상을 함께 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 가끔 수진 생각이 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끔 궁금하다. 만약 그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민주는 이제 정말로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39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민준과 수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려고 더 노력해 봤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애할 때는 완벽했던 커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나 신혼여행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궁금해요. 생활 스타일 때문에 헤어진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행에서 더 가까워진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라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로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혹시 본인만의 특별한 연애 사연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